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최빡장. 코너 이름이 빡친다. 바뀌었나요? 최빡장. 자, 최현 평론가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짱윤선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짱윤선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2주 뒤면 장윤선이 새로 시작하는 블로거 뉴스짱. 야, 미치겠다 진짜. 예. 바로 야, 방송을 일단 타버렸네요. 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 예. 광고 나갈 때 잠깐 한 농담하시더니 바로 네. 그냥 이렇게 생방송에서 그럼요. 안 할-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네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 기사 써요 거기다가. 거의 무슨 컨설팅 업체 맞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같으세요. 자. 사장님 진행하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네. 기사 하나씩 가끔씩 쓰는 거예요 거기에. 네. 자, 그리고 저 받는 거예요 유료. 네. 도와주시라 우리를. 아유. 좋은 기사 만들겠다. 자, 빡 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빡연미 기자입니다. 네. 요즘 좀 빡쳐요. 왜냐하면 네. 올림픽 전에 포토라인에 세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원래 법조 출입 기자들은 7일, 8일. 그래서 7일이 가장 유력했어요. 유력하다. 수요일이. 근데 검찰에서 그 얘기 도니까 발표했잖아요. 근데 뭐 올림픽 뒤에. 외신들이 다 한국에 와 있을 때 세우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부정부패에 강한 나라입니다. 뭐 이러긴 뭐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뒤로 미룰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검찰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때문에 사법 적폐 이런 파동이죠. 비판이 네. 있었는데요. 그 검찰은 검찰의 시계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를 밟아가면 되지. 뭐 정치적인 일정 이런 거를 왜 고려해서. 고려해서 하는지. 그래서 정치 검찰 비판을 듣는 거 아닌지. 검찰은 검찰 스텝을 밟으면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이제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 네, 다가오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네.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조 오면 쫙 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요? 그럼요. 그렇죠. 상식적인 거지만 실제로 각 부처 장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올림픽을 성공할 수 있게 할까? 라면은 법무부 장관이 우리 함께 하는데 이 전에는 무슨 좀 큰 사단이 없으면 좋지 않겠어? 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개회식 초청장을 보낸다고 보냈죠. 했잖아요.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보냈어요. 보내놓고선 그 소환을 한다. 이거는 좀 어색하니까. 개막식에 그분이 네. 오실까요? 누가요? 오지 않겠죠. 이명박 전 대마왕지 남시오 찍찍찍찍찍찍 아, 제가 보기엔 이거 심의에 걸릴 것 같은데. 누구요? 예? 네? 심의에 걸리면 홍도사님. 심의에 걸린 사람 이름 아니. 제가 네. 알고 추적을 합니다. 그거 안 돼요, 장윤선, 안 돼요. 최영 안 돼요. 이분들이 나를 제가 심의에 보기에는. 걸었어. 아니,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마케팅을 해주고 계시면 안 돼요. 아, 이번 그래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네. 수호랑과 반다비이기 때문에 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스코트에 왜 저 그러십니까? 아름다운 결론. 아, 훌륭하십니다. 수호랑 반답이 나온 김에 신문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네. 수호랑은 뭐예요? 호랑이죠. 호랑이. 아, 반다비는 곰. 반달곰. 오, 네. 강원도의 상징은 강원도의 곰. 상징. 곰. 예. 그런데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호돌이가 마스코트였기 예. 때문에 호랑이는 또 민족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와 곰인데 단군 신화에도 두 동물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좋은 것 곰과 같아요. 쑥. 그 곰과 쑥이 아니라 곰과 마늘. 호랑이. 아니 근데 곰과 그렇죠. 마늘 곰이 쑥. 네, 마늘과 마늘과 곰과 쑥을 마늘과 먹는 쑥 사람이. 세트 메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쑥과 마늘 세트 메뉴. 곰콤보. 곰콤보. 한민족의 전통 네. 식단. 예. 음료수는 뭐죠 그러면? 강원도 막걸리. 해골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아, 수호랑 반다비. 다비는 곰, 수호랑 호랑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평창 평화 겨울올림픽의 상징은 그렇습니다. 수호랑과 반답이다. 요새 마트에서도 인형 팔아요. 드디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창올림픽 그러지 말고 평창 평화올림픽 이렇게 붙이는 게 아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자, 뉴스장. 네. 뉴스장 대표 기자. 우울한 막 직함까지 지어주시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행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안철수 대표인데요. 곧바로 3시에 당무회를 열어서 현역 의원 16명 그리고 지역위원장, 기초의원 해서 모두 179명에 대해서 당원권을 2년간 정지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내달 4일 다음 예. 주인데요. 전당대회를 열 거고요. 민평당은 이틀 뒤인 6일에 각각 창당대회를 엽니다. 전당대회, 창당대회 이렇게 열게 되는데요. 4일은 일요일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그 안철수계 쪽에서는 대표당원들이 대다수 호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당원권 정지로 정리가 돼서 오히려 전당대회는 좀 수월해질 것 같다 이런 평은 나오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우리 정치 역사에서 한날에 179명이나 되는 대표당원을 단칼에 정리한 역사가 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동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직 당 소속인데 새로운 당을 창당한 적이 있었냐 이러면서 이제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평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모두 2,485명, 약 2,500명 정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 같은 동교동계 인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취지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적폐청산,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 이것이 이제 민주평화당의 입장인데요. 당대표는 아마도 조배숙 의원이 맞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쪽도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 이런 공방을 했어요. 반통합파를 향해서 더 이상 남의 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당적을 정리해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굉장히 지난해부터 계속 시끄러웠어요. 국민의당 갈라서냐 마냐 이혼이냐 합의 이혼이냐 뭐 협의 이혼이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어제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갈라서게 된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양당이 서로 갈라졌으면 어느 당이 얼마만큼 커지는가 이게 수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39석이고 바른정당이 9석입니다. 합치면 48석인데요. 이 중에 반대파, 통합 반대파가 16명 정도로 알려졌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도 32명인 거예요. 국민의당하고 합쳐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합쳐도. 그렇죠. 국바당이 바국당이에요? 아직 안 정했어요. 이제 그럼 정하겠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또 호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바당이 좋죠? 국바당? 바국당? 바국당. 바국당 같잖아. 바국당. 어찌됐든 바른국민당이 됐든 국민바른당이 됐든 아니면 국민의당이 조금 형용사가 더 앞에 오는 게 맞지 않아요? 바른국민당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많은 숫자를 먼저 넣어줘야 돼. 또 싸우니까 국바당. 국바당 빵집 이름 같네. 반팔쭉 하세요? 네. 근데 모나카. 여기서 앞으로 그 더 빠질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호. 그렇죠.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장정숙, 박주현 의원인데요. 그 어제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도 징계받았어요. 그래서 오. 당원권 정지가 됐어요. 원래 이분이 왜 바로 그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안 올렸냐면 전당대회 사회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나중에 결합하겠다 했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정리를 해버린 거죠. 선정리. 미리 정리를 해버린 거죠. 박주선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박주선 의원 지금 이제 중립파인데요. 아직 이름 안 올렸어요. 예, 아직 이름을 안 박주선 올렸습니다. 갈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막 해보면 여러 명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고요. 2명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상돈 의원이 있고 박선숙 의원이 있는데 박선숙 의원도 제명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예.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제명되면 취재한 갈수 있는 바로는 거죠? 그렇죠. 당 의원직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그렇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중재파 의원 중에 황주홍, 송금주, 이영호 의원은 추가로 민주평화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고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분이 지역구가 전부 호남이에요. 그런데도 왜 민평당에 합류를 안 할까?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정치권 내부에서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간의 개인적인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그쪽 당으로는 가지 않고 바깥에 있다가 혹시 민주당이 문을 열어주면 그때 민주당으로 결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김동철, 민주당이 박주선,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황교안. 예, 결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일각에는 주승용 의원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국회 부의장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다는데 어찌됐든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러저러한 국민의당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양당이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격하게 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그럼 어떤 프레임으로 격돌할 것인가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배신자 프레임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TK 배신, 그다음에 호남 배신. 그래서 TK와 호남을 배신한 배신자 정당이다.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새로운 정당인데 이 정당이 만약에 이렇게 프레이밍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선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보다는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목전에 선거가 닥쳤는데 사실상 선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통합이 부결되면 무산되거나 하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난다. 그렇죠. 이걸로 안철수는 죽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주변에 얘기하기를 서울시장 출마보다 통합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근데 했다는 이제 겁니다. 통합하고 나면 또 그 지방선거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안철수 네.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대표 같은 네. 경우는 서울시장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장 출마해서 15에서 20% 할 사람이 누구냐? 그나마 안철수밖에 없기 아하. 때문에 안철수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다. 유승민 아니면 안철수가 나와야 되는데 유승민은 안 나온다는 입장이 너무 그러네요. 강렬하니까. 대구에서 배치를 던져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고요. 재밌는 포인트는 민평당이에요. 그래서 민평당은 그럼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서울시장 후보 내지 않고 연대. 민주당이 좋은 후보 내면 선거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좋은 후보, 변화가 이게 웅덩이가 들썩들썩해지는데. 아니 그리고 민주당의 한 후보가 예. 안철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 후보. 네. 이 후보가 나오게 되면 선거가 재밌어지는 거죠. 네, 딱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왜 자꾸 웃으세요? 뉴스장 기사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재밌는 게 이번 지방선거도 역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 자유한국당, 바른국민당 이렇게 예. 이를테면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또다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서울시장 같아요. 선거가 재밌어지겠네요. 서울시장 선거 재밌을 예, 것 서울시장 선거 가자. 다스는 내 거예요. 나한테 돌려주세요. 다스를. 아니 그분은 막 노래를 하시네. 돌려다. 진행분이 또 나올 수 있나? 그런 건가요? 자, 아유 이렇게 웃고 떠들 수만은 없어요. 안타까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주말에 밀양이 울음바다. 이게 지난 연말에 전해드렸던 게 이제 눈물의 크리스마스 제천이 있었는데 네. 한 달여 만에 뭐 거의 불과 한 달이죠. 밀양에서 또 이제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희생자가 한 분 추가가 됐어요. 네. 3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다 이제 60대 이상 90대까지의 고령 환자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뇌질환 그리고 중풍 이 전문 병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본관에 이제 100여 명 그리고 이제 별관인데 요양병원이 따로 있어서 94명.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계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물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화재의 발화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대처가 제대로 됐느냐, 여기에 주말부터 오늘까지 감식 결과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초동 대처 문제로 또 보여집니다. 응급실에 탕비실에서 발화했고요. 경찰 발표로는 이게 천정 쪽이었기 때문에 전기 누전, 단락 혹은 합성 가능성이 크다. 워낙 건조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강추위에. 그런데 문제는 천정 마감재가 가연성 물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요. 그래서 4개의 통로를 통해서 연기가 급속히 1층에 퍼져나갔는데 가연성 많네요. 예, 가연성 물질이 이제 네. 탔을 가능성이 크고 외벽까지 번졌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뻔했는데 외벽까지 그나마. 가기 전에는 진압이 됐어요. 3시간이 좀 안 돼서 꺼졌으니까. 그래서 7시 32분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고 35분에 소방관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 CCTV 결과 7시 25분경에 이미 불이 불이 났고 났고.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안에 소화기가 사용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체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소방서에 신고가 된 것 같다. 신고하면서 자체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외부에 안 알려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불길을 못 잡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시간, 골든타임을 또 놓쳤다 이런 거고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법제도적인 허술함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네. 이게 네.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 이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더 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1,500 그 제곱미터부터 설치인데 행정적으로 신고는 1,500이 조금 안 되게 신고를 합니다. 왜냐면 그거 설치하려면 비용 많이 드니까 네. 그거 안 하려고 편법을 쓰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불법 증축을 해서 면적은 넓어요. 넓어졌어요. 그거보다. 네. 그 불법 증축이 있었던 거고. 커트라인에 바로 네. 못 미쳐요. 1,400 몇십 제곱미터. 아주 그래서 몇 아주 제곱미터 이- 뺐어요. 네. 뭐 이제 50평 미만 그러면 49.1 네. 그렇죠, 면세점 그렇죠. 네. 이런 거랑 비슷한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현장 점검 나가면요 다 잡아내거든요. 네, 2011년에 적발이 돼서 이제 그 벌금도 물고 했는데 벌금 물고 그냥 시정도 대장을 튀기고 받았고.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해왔다고 버텼던 하더라고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크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확인된 보기에는 거고. 이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이 그때 이제 서민 주거 뭐 생활 안정화 해가지고 필로티. 그렇죠. 필로티하고 필로티 구조,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공법을 허락해주고 스프링클러 없어도 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네. 것이 결국엔 이게 그 이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했던 것이 불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결국에는 지금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지금 보면 2015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그 몇 가지 드라이비트 같은 거는 아예 못 쓰게 만들었어요. 네. 문제는 그 전에 지어진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는 일견 보게 되면 약간 대리석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스티로폼이에요. 그렇죠. 스티로폼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확 타는 1층에서 불이 붙으면 5층까지 가는데 말 그대로 삽시간에 번져요. 그리고 스티로폼이니까 얼마나 이게 독성 연기를 그렇죠. 뿜어내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천 그 복합 스포츠센터 네. 참사 때 우리가 확인했던 건데 그때 드라이비트 쓴 거 아니에요? 이번 세종병원도 같은 이제 이 건자재로 맞습니다. 시공된 건물인데 다행히 외벽은 타지 않았다. 근데 이게 다행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망자가 너무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만 불이 났지만 1, 2층에서 다수 사망자. 1층 단열재가 그 다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서 뭐 처음에 불이 붙고 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당일날 그 이사장 인터뷰가 아주 정상적인 규격품을 뭐 마감재로 썼다. 이 그러니까 건축자재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얘기부터 설사 하고 그렇다고 있는데 하더라도 도의상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법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라는 그렇죠. 문제까지 국민적인 공부는 타고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요 얘기를 예. 해야 되는데요. 2월에 이제 임시국회 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정치공방하고 정치공방만 하고 정쟁의 도구로는 삼지만 정작 입법할 때는 또 막 그런 업자들 뭐 이해관계자들이 막 되면은 법률이 하나만한 법률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이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렇죠. 설치 의무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이런데 이제 증축 그다음에 칸막이 이런 거 보면요 경량 칸막이로 하거든요. 네. 경량 칸막이로 건면은 그 아주 얇은 철판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거만 뜯으면 그 안이 스티로폼이에요. 아니 스티로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발화가 된 탕비실 혹은 처음에 뭐 간호사 탈의실에서 있다. 이 응급실 주변의 건물들이 다 이게 가설로 네. 이 급박하게 마감을 해서 합판이에요. 그러니까 합판과 예. 경량 칸막이 맞아요. 그 두 개만 쓰거든요. 예, 예. 지붕까지도 경량 칸막이면 돈이 싸게 들고 그러니까요. 이 조립식이 씌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돈, 이윤, 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이렇게 걸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거는 네, 바꿔야 정확한 돼요. 법적 규제, 네. 법적 그 설비,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고가 이렇게 참사가 대참사가 되고 들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네. 고령 환자를 밀집해서 수용을 하는 병원이었고 예.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예. 그래놓고 응급실에는 또 가연성 소재가 너무 많아요. 매트리스에 맞아요. 알코올을 붙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십시오. 다 불에 타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유독가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렇죠. 초기에 좀 잡을 수 있었다. 네. 이런 문제고 아니면 신고를 제대로 빨리 좀 하든가 이런 문제에서 항상 내부적인 수습을 하다가 골든타임 놓치고 일이 커진 다음에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고생을 했는데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는 커졌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방문을 한 정치인들은 아, 사전 저는 공방을 진짜. 하는데 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밀양 시민들이 좋겠어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원이 여기 있네. 민주당 그러고 애들이라고 민주당 해요. 애들이라고 애들이 했어요. 여기도 민주당 근데 애들이 여기도 일단 있네. 팩트가 합니다. 틀렸어요. 애들이 네. 아니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던데요. 아니 그리고 네. 그 빨간 이 머플라고 한 그분은 늘 그러려니 하는데 또 민주당원들도 그거 갖고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요. 여야 불문 저는- 정치인들의 이 그러니까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고 한다 하더라도 할 이거요. 일과 안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하는데 현장에 가갖고 그 기념사진 찍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증명사진 찍은 맞아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미- 지금 시민의식은 빛났어요. 네, 20여 맞습니다. 명이 달려들어서 네, 퇴근길에 그냥 네. 가서 구조하고 이랬던 맞아요. 시민들이 네. 있었죠. 아, 그래서 네. 94명의 요양병원 환자들을 다 끌어낸 끌어냈어요. 게 이 시민들이고 시민들이었죠. 그다음에 의료진 사망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3부에 계속 이어가고요.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이게 도니까 발표했잖아요. 근데 뭐 올림픽 외신들이 다 한국에 와 있을 때 세우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부정부패에 강한 나라입니다. 뭐 이러긴 뭐 하잖아요. 그렇죠. 나저 같아도 뒤로 미룰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검찰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때문에 사법 적폐 이런 파동이죠. 비판이 네. 있었는데요. 그 검찰은 검찰의 시계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를 밟아가면 되지 뭐 정치적인 일정 이런 거를 왜 고려해서. 고려해서 하는지 그래서 정치 검찰 비판을 듣는 거 아닌지 검찰은 검찰 스텝을 밟으면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이제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 네, 다가오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네.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협조문이 쫙 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요? 그러면 그렇죠. 상식적인 거지만 실제로 각 부처 장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올림픽을 성공할 수 있게 할까? 라면은 법무부 장관이 우리 함께 하는데 이 전에는 무슨 좀 큰 사단이 없으면 좋지 않겠어? 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개회식 초청장을 보낸다고 보냈죠. 했잖아요.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보냈어요. 보내놓고선 그 소환을 한다 이거는 입니다. 전당대회, 창당대회 이렇게 6일은 열게 되는데요. 화요일인데요. 4일은 일요일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그 안철수계 쪽에서는 대표 당원들이 대다수 호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당원권 정지로 정리가 돼서 오히려 전당대회는 좀 수월해질 것 같다 이런 평은 나오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우리 정치 역사에서 한날에 179명이나 되는 대표 당원을 단칼에 정리한 역사가 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동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직 당 소속인데 새로운 당을 창당한 적이 있었냐 이러면서 이제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평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모두 2,485명, 약 2,500명 정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 같은 동교동계 인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취지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적폐청산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 이것이 이제 민주평화당의 입장인데요. 당대표는 아마도 조배숙 의원이 맞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쪽도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 이런 공방을 했어요. 좀 어색하니까. 개막식에 그분이 네. 오실까요? 누가요? 오지 않겠죠. 이명박 전 대마왕지 남시오 찍찍찍찍찍찍 아 제가 보기엔 이거 심의에 걸릴 것 같은데. 누구요? 네? 네? 심의에 걸리면 홍도사님. 심의에 걸린 사람 이름 아니, 제가 네. 알고 추적을 합니다. 그거 안 돼요, 자연선 안 돼요. 최영 안 돼요. 이분들이 나를 제가 심의에 보기에는. 걸었어. 아니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지금 마케팅을 해주고 계시면 안 돼요. 아, 이번 그래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네. 수호랑과 반다비이기 때문에 아, 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스코트에 왜 저 그러십니까? 아름다운 네. 결론. 아, 훌륭하십니다. 수호랑 반답이 나온 김에 신문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네, 수호랑은 뭐예요?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 아, 반다비는 곰. 반달곰. 오, 네.
강원도의 상징은 강원도의 곰. 상징. 곰. 예. 그런데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호돌이가 마스코트였기 예. 때문에 호랑이는 또 민족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와 곰인데 단군 신화에도 두 동물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좋은 것 곰과 같아요. 쑥. 그 곰과 쑥이 아니라 곰과 마늘. 호랑이. 아니 근데 곰과 그렇죠. 마늘 쑥. 네, 마늘과 마늘과 곰과 쑥. 마늘과 네. 쑥 네. 세트 메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세트. 쑥과 청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최빡장. 코너 아, 이름이 빡친다. 바뀌었나요? 최빡장. 자, 최현 평론가님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짱윤선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짱윤선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한 2주 뒤면 장윤선이 새로 시작하는 블로거 뉴스짱. 야, 미치겠다 진짜. 예. 바로 야. 방송 일단 타버렸네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 예. 광고 나갈 때 잠깐 한 농담하시더니 바로 네. 그냥 이렇게 생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럼요. 안 할-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갖고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 기사 써요 거기다가. 거의 무슨 컨설팅 업체 맞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같으세요. 자. 사장님 진행하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네. 기사 하나씩 가끔씩 쓰는 거예요 거기에. 네. 자 그리고 저 받는 거예요 유료. 네. 도와주시라 우리를. 아이. 좋은 기사 만들겠다. 자 빡 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빡연미 기자입니다. 네. 요즘 좀 빡쳐요. 왜냐하면 네. 올림픽 전에 포토라인에 세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원래 법조 출입 기자들은 7일, 8일. 그래서 7일이 가장 유력했어요. 유력하다. 수요일이. 근데 검찰에서 그 얘기 많은 세트 메뉴. 콤콤보. 곰콤보 한민족의 전통 네. 식단. 네. 음료수는 뭐죠 그러면? 강원도 막걸리. 해골물 이런 거 안 넣었습니까? 네. 아 수호랑 반다비. 다비는 곰. 수호랑 호랑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평창 평화 겨울올림픽의 상징은 그렇습니다. 수호랑과 반다비다. 요새 마트에서도 인형 팔아요. 드디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창올림픽 그러지 말고 평창 평화올림픽 이렇게 붙이는 게 아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자, 뉴스장. 네. 뉴스장 대표 기자. 우울한 막 직함까지 지어주시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행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안철수 대표인데요. 곧바로 3시에 당무회를 열어서 현역 의원 16명 그리고 지역위원장, 기초의원 해서 모두 179명에 대해서 당원권을 2년간 정지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내달 4일 다음 주인데요. 전당대회를 열 거고요. 민평당은 이틀 뒤인 6일에 각각 창당대회를